자, 시언어. 이번에는 제가 시언어 리버싱을 하기 전에 시언어를 조금 알아가고 그 시언어가 토큰이라던가 그러한 시언어가 어떠한 문법을 가지는지 그런 걸 조금 약간 보고 이제 시언어와 리버싱을 본격적으로 문법을 살펴보기 전에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편하도록 배경 지식을 넣기 위해서 이제 제가 스터디 만들어서 만든 PPT를 오늘 여러분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스터디용으로 한 30분 정도 그냥 이따금 넣어서 할 거라서 자막은 없을 거고, 그러니까 좀 불편하셔도 양해 부탁합니다. 30분 자막 넣기는 저도 여러분이 보시는 건 30분이잖아. 저의 시간은 6시간이 날아갈 겁니다. 아, 저 못하겠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자, 그러니까 오늘은 목소리로 할 거고, 그러니까 목소리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죠. 자, 이번 스터디 첫 번째 거에서 해야 할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은 프로그램 프로세스 등 이러한 기본적인 용어와 그 용어에 대한 개념 이해. 개념이라고 하자 그냥 저 용어 무슨 뜻을 가진지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C 언어 문법 및 흐름 이해를 간단하게 할 거고. 그래서 어떠한 도구를 사용할 거냐? 비주얼 스튜디오 2022년 버전을 사용할 거고, 윈도우즈 11에서 이 제 컴퓨터 환경 그리고 인텔 CPU에서 사용하고 있다. 자, 돌아가서 이제 컴퓨터 입력 장치의 발전인데, 처음에 이렇게 타작이 있는 거 있지만, 자, 이렇게 열심히 타자 치고, 이 정도까지 하죠. 열심히 이렇게 타자기를 썼던 게 이제 옛날에 그 방식이었고, 이때도 그냥 키 치는 그런 기기가 있었는데, 그게 점차 발달해서 여러분 눈앞에 있는 키보드가 되었고, 그 다음은 이제 종이로 사용하는 것도 이제 같이 변형되었는데, 종이로 사용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냥 입력해서 코딩할 수 있는 게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거가 옛날에 썼어요. IBM 때. 자, 그래서 어떻게 사용되었냐? 저렇게 종이에 이렇게 키보드를 입력하면 이렇게 종이에 찍힙니다. 그리고 조금 기다려서 그냥 이쪽 부분 보시면 옆에 있는 이 동그란 통이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기계에 넣고 그 다음에 하나 종이가 쭉 인식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종이 넣으면 그 종이 이 위에 있는 프로그램 기준으로 실행돼서 하는 그러한 걸 옛날엔 했었다. 솔직히 저 종이에 출력하는 거 말고도 그냥 우리가 A4 용지 흔히 거기에도 그냥 잉크 넣어서 출력하는 기계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게 컴퓨터에 이러한 간단한 역사가 있었고, 돌아가서 이렇게 간단하게 머리 한번 풀어보고 이제 프로그램의 개념에 대해서 이번에 알아볼 거야. 그래서 프로그램 좀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이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가져왔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개념화를 하면 무언가의 진행 순서나 차례로 우린 프로그램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해야 되고 조금 더 자세하게 컴퓨터 쪽에서 프로그램은 무엇일까? 그래서 그거는 맨 밑에 이제 사전적 조기가 나오는데 조금 어렵지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컴퓨터에게 주어지는 처리 방법과 순서를 기술한 일련의 명령문의 집합이라고 좀 사전적으로 딱딱하지만 정확하게 나오긴 하는데, 우리는 이걸 조금 줄일 거예요. 이렇게 사전적으로 외워놓으면 나중에 말할 때 편하지만 그렇게 기억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컴퓨터가 해야 할 일의 순서다. 일의 순서라기보다는 이의 목록이다. 리스트니까. 그래서 컴퓨터가 가진 특징 하나 알아보면 컴퓨터는 디지털이다. 컴퓨터가 이제 전기를 사용하는 디지털이기 때문에 1 아니면 0의 상태로 존재한다. 전류가 흐르거나 흐르지 않거나. 그래서 기계어 같은 경우도 머신 런기지라고 하는데 0과 1로 되어가지고 그렇게 쭉 돌아가는 그러한 것도 있는데, 아무튼 컴퓨터는 그렇게 이진수로 돌아간다. 자, 돌아와서 이제 프로그램 언어와 코드에 대해서 조금 간단한 이야기 할 건데, 우리가 컴퓨터, 우리 기계라고 할게. 이건 조금 컴퓨터보다는 우리가 기계를 만들 때 회로라고 하죠. 회로에서 전선을 연결하고 빼면서 요즘 아두이노 같은 거나 아니면 이름이 잘 아두이노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 아무튼
아니면 라즈베리 파이라던가 거기에 이제 전선 같은 거 연결해서 이제 뭐 빛을 감지하던가 아니면 뭐 움직이는 센서 넣는다던가 뭐 그렇게 코딩하는 것도 있는데 뭐 그렇게 컴퓨터에게 일을 시킬 수도 있지만 뭐 인베디드 쪽 같지만 뭐 아무튼 저희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램 언어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조금 가장 원초적인 게 어셈블리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의 차이점은 그냥 하드가 딱딱한 의미란 거잖아. 그냥 실제적인 물리적인 형태 가지고 소프트웨어 이 부드럽다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 컴퓨터 안에 돌아가고 있는 거가 이쪽 기계에 있는 회로 안에 저장된 그저 데이터일 뿐이에요. 이거 데이터 좀 추사가 된 건데 데이터를 조금 더 자세하면 그냥 종이에 적힌 그런 자료들과 비슷하게 그냥 기록되어 있는 무언가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거의 의미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니터라던가 키보드라던가 뭐 우리 CPU라던가 뭐 CPU도 모르면 그건 검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CPU라던가 뭐 아무튼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죠. 뭐 아무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그냥 작은 잡담 나눴고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제 핵심 여기서부터 약간 중요한 거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핵심은 언어와 문법입니다. 일단 언어부터 가죠. 자, 언어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제가 뭐 프로그램이나 제가 좋아하는 말 같은 경우엔 언어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 대화 수단이다라는 걸 좋아해요. 뭐 프로그래밍은 컴퓨터와 프로그래머 간의 의사소통입니다. 뭐 이거 말고 그냥 이제 밈 같은 것도 같이 한번 볼 건데 우리가 좋은 대화 수단. 예, 아마 아주 좋은 대화 수단이 있죠. 아주 훌륭한 대화 수단이죠. 전기톱. 윙윙윙. 뭐 아무튼 이러한 대화 수단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고 자 돌아가서 이 우리는 컴퓨터에게 이거 하라고 지시하기 위해서 그런 이 대화 수단이 필요한데 그런 거를 우리는 언어 즉 우리 국어처럼 문법과 어느 정도 형태와 규칙을 가진 뭐 국어보다 조금 더 깐깐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걸 만들었다. 그래서 언어의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죠. 언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C 언어 같은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도 문법이 있다. 그래서 이 C 언어 같은 경우 우리 국어에서 문법 틀려도 사실상 띄어쓰기 잘못하면 뭐 조금 의미가 이상해질 수 있지만 뭐 그것도 C 언어도 동일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알아먹을 수 있게 애가 문법을 해야 되는데 C 언어는 조금 더 깐깐하다. 그래서 아무튼 그러한 프로그램에 해야 할 일을 적어둔 텍스트 그냥 글자들을 우린 코드라고 부를 거다. 그래서 우리 C 언어의 개발 배경 1969년에 벨 연구소에서 이 TDB7 이 디지털 이커먼스 컴퍼니사의 컴퓨터인데 뭐 거기서 유닉스랑 운영 체제를 개발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당시 이야기는 저도 책으로 들었지만 뭐 바이트 처리 단위가 뭐 마음대로였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 뭐 이 이야기는 나중에 돌아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펜 톤슨에 의해서 그냥 줄게요. 저 풀네임이 길어서 자 이네 B 언어가 만들었는데 캠 톤슨이 그걸 데니스 리치가 PDB 11 뭐 이것도 사실상 컴퓨터예요. 그거에 이제 이 유닉스란 거를 넣기 위해서 C 언어를 개발했다. 그래서 1972년에 이 제작자 데니스 리치가 C 언어를 개발하였고 영감을 준 캠 톤슨이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 늙은이다. 그냥 표현할게 늙은이. 그래서 처음에 저 KN 어리 보이는데 조금 이렇게 KN 어리 보이는데 어, 아까 캠 톤슨하고 데니스 리치입니다. 이 두 사람이 최초로 그러한 언어 규칙을 담은 우리 국어로 따르면 뭐 나름 말싸미는 같은 그냥 비유예요. 완전히 같다고는 제가 하기는 해서 조금 더 그냥 수학적이고 과학적 기기인데 나란 말싸미도 뭐 백성들 가르치기 위한 그러한 용도가 있었으니까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비슷하겠죠. 아무튼 그러한 느낌으로
이 시어너 컴퓨터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이 켄 톰슨하고 데니스 리치가 최초의 시어너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업계 미국 국가표준협회하고 국제표준화기구 ANSI 이거 자주 나올 겁니다. 이 미국의 이 협회가 사실상 컴퓨터가 미국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ISO하고 ANSI가 좀 영향을 많이 끼쳐요. 그래서 아무튼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여기서 표준에서 조금 더 발달했고 이게 계속 뒤에 있는 게 연도예요. 1999년, 2011년, 2017년 이런 식으로 계속 발달되고 있다. 뭐 아무튼 돌아가서 자 이제 C 언어 전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들 보면 여기 이제 유닉스가 좀 나오는데 유닉스 뭐 여러 가지 있고 어셈블리어가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해요. 그때는 조금 ISA가 뭔지는 일단 이 이야기 좀 자세히 하기에는 제가 확실하진 않아서 그냥 뭐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면 되고 저게 Instruction Set Architecture인데 그때는 CPU마다의 명령어 집합이 달랐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 시절 사람은 아니라서 확실하지 못할 것 같고 자 아무튼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든 그냥 내가 예를 들어 삼성의 컴퓨터를 쓰는데 LG 컴퓨터를 쓰려면 LG 거를 따로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해야 되는 그러한 조금 이식성이 별로였는데 그래서 C 언어라고 하는 조금 더 위에 있는 언어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 어셈블리어라고 하는 이 저급 그냥 저급이라고 하는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이 어셈블리어로 그냥 편하게 말할게요. 어셈블리어라는 그 LG에 맞게 이 C 언어를 LG 거로 만드는 그러한 프로그램 만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둔 그 C 언어를 여기 쓰면 이 변환하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다시 어셈블리어 만들고 그걸 통해서 애가 이제 다시 그 컴퓨터에 프로그램 만드는 뭐 그러한 것 때문에 이식성이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그리고 하드웨어 제어 같은 경우에 C 언어가 사실상 어셈블리 톡이라서 그러한 제어 기능 같은 경우가 조금 더 가까이 있다.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추후 다른 언어 보면 조금 더 이해되실 거고. 자 아무튼 C 언어의 발달 과정인데 알골, CPL, BCPL, 뭐 B 언어, C 언어인데 핵심은 뭐냐? 이전에 있는 언어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웠다. 발달해서. 자, 돌아가서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더 많은 언어들이 이제 존재했다. 포트란이라던가 알골, 코블, CPL 옆에 이제 뭐 만든 기간이 아니면 사람 이름을 적어놨는데 그건 둘 다 적혀 있고.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들이 많이 개발되었고 여기서 많은 것들을 그냥 좋은 기능들을 그냥 빼와서 C 언어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C 언어. 자, A, B, C 순으로 했다는 썰이 있는데 물론 D 언어도 존재했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전에 거 아까 돌려보면 알골, CPL, BCPL, B 언어, C 언어 뭐 A, B, C 순으로 부르면 하죠. 근데 사실상 F도 있고 사실상 언어가 워낙 좀 이 시절에 좀 많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는 걸로. 그래서 그 뒤에 보면 C 언어 다음 시리즈가 조금 더 기능 추가하려고 C++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조금 독립적인 언어로 뭐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약간 기능 좀 플러스 좀 더 기능 추가하려고 C샵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썰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머는 2022년 10월 수인을 보면 파이썬이 1등이고 C 언어가 2등, 자바가 3등, C++이 4등, C샵이 이제 5등이네요. 현재 거 한번 볼까요? 자, 현재 거 같은 경우는 C++이 올라왔네요. 자, 돌아가서 뭐 기본 프로그래밍 개념 봅시다. 이 소스 코드가 컴파일을 거치면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쓰이는 말을 하나하나씩 뜯어야 돼요. 자, 소스 코드. 프로그램이 실행할 코드. 코드는 뭐다? 코드는 무언가 글자들이 적힌 텍스트다. 그래서 글자들이 적힌 거를 우리는 소스 코드라고 부를 거다. 그리고 그거는 프로그램을 잠깐 뭐 조금 더 전문적으로 프로그램 만들기 위한 그러한 글자들이다. 그 다음에 컴파일. 이거는 저 위에 있는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컴파일이라고 할 거고. 그리고 프로그램은 우리가 아까 정했죠? 컴퓨터가 해야 할 일의 리스트다. 아니면 뭐 이게 솔직히 싫으시면 그냥
프로그램을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다른 사람 알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뭐 정리하셔도 좋아요. 자, 프로세스란. 자,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프로세스가 된다. 자,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프로세스가 된다. 간단하죠? 실행된 프로그램은 프로세스다. 여기까지 간단히 하고 넘어갑시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자, 구글에 검색하세요. 비주얼 스튜디오. 들어가세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다운로드 클릭하시고 커뮤니티를 클릭해주세요. 자, 계속 누르신 다음에 이 설치되면 저기 이제 C++ 나온다. 여기서 C++ 클릭하시고 이제 오른쪽 끝에 있는 이제 설치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설치하고 나면 이렇게 로그인 창이 뜨는데 로그인 누르시고 그 다음에 사용자 계정 로그인 이용해서 이제 저기에서 계정을 만들거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있는 경우에 로그인해야 됩니다. 자, 왜 로그인을 해야 되냐? 커뮤니티 버전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30일의 체험 기간을 주지만 그 이후 사용하려면 로그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회원 가입이나 아니면 계정이 있으신 경우는 로그인을 하면 이제 30일 이후에도 쭉 사용할 수 있다.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 이제 여기 저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제가 어두운 거 좋아하기 때문에 어둡게 할게요. 설치 이거는 개인 취향이지만 저는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한다. 자, 통합 개발 환경. 오늘 이 약간 옛날에 도스 시절에 조금 그런 것도 한번 보면서 사실상 모가리 깔려 30분 맞는 거라서 스터디가. 자, 아무튼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왜 통합 개발 환경이냐? 소스 코드 입력하는 거랑 이 컴파일 하는 거랑 이 버그 잡는 거랑 그런 그냥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다 모아놓기 때문에 저 앞에 인티그레이티드 통합이란 말을 쓴다. 그래서 C 언어. 자, 넘어가서 우리 이제 새 프로젝트 만들고 빔 프로젝트 만들고 뭐 이거 멈추셔서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솔루션 탐색기를 클릭해서 그 다음에 추가 새 항목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소스 코드 추가하시고 자, 그 다음 우리 중요한 거 C 언어는 대소문자를 공부한다. 왼쪽처럼 입력하면 아마 교수님이 좀 실망하실 거라고 합니다. 많이 실망할 거예요. 아마 중대장이 실망한 것처럼 많이 실망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소문자를 구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하는 실수예요. 왼쪽처럼 입력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C 언어의 조금 더 다른 문법. 여기선 조금 이거는 간단하게 할 거라서 대소문자를 구분한다. 그리고 메인 함수는 C 언어에서 가장 먼저 사용하는 함수의 이름이다. 이거 나중에 리버싱에서 조금 떡밥 알지만 가장 먼저 실행되는 어셈블리어는 아닙니다. 즉 A가 가장 먼저 있진 않아요. A를 호출하는 그런 놈이 있다. 뭐 여기까지 떡밥 뿌리고 이건 나중에 보도록 하죠. 자, C 언어는 절차지향 위에서부터 아래로 1, 2. 저 안에 있는 문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실행이 된다. 그래서 문장의 끝은 한국어처럼 점이 아니라 이제 세미콜론. 제가 이거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하는지 몰라서 그냥 세미콜론 할게요. 영어입니다. 세미콜론으로 문장을 끝낸다. 그래서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문장의 끝만 세미콜론이다.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이 중괄호를 코드 블록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우리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천천히 가보죠. 비주얼 스튜디오. 파일인데 자, 지우가 그냥 새로 만들죠. 자, 새로 만듭시다. 새 프로젝트 만들기. 자, 빔 프로젝트 1. 자, 여기 소스 파일에서 추가 누르셔서 여기 위에서 추가 누르십니다. 자, 추가 누르신 다음에 새 항목 추가하시면 이렇게 코드 나와요. 자, 참고로 여기서 이제 팁 같은 경우에 그냥 입력하실 때 이렇게 밑에 자동 완성기 이거 하살표 키보드 있는 하살표 이용해서 입력할 수 있고 참고로 이게 이거 실수 꺼버렸네 하면 여기 커서 이 화면표 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키를 누르시면 자동 완성 기능이 있으니까 이러한 기능을 잘 활용하시 바래요. 참고 메인 같은 거는 그냥 암기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몇 개는. 자, 아무튼 우리 아주 간단한 우리 데니스 리치 저 때부터 시작된 이 헬로 월드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걸 보면서 끝내죠.
자, 제 이 말을 한 이유가 뭐냐? 이 데니스 리치 시절 때부터 줍밋 하나 켜서 하죠. 됐고, 이 데니스 리치, 즉 우리 캠 톤슨하고 우리 데니스 리치 시절 때부터 어리네요. 데니스 리치 시절 때부터 이 첫 번째 프로그램의 예제가 바로 이 망할 헬로 월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바나 현재까지도 콘솔 창에 헬로 월드 출력하는 그러한 전통이 여전히 정해지고 있다. 1972년의 전통을 아직까지도 준수하고 있는 역사의 모습이고, 아무튼 이러한 작은 역사가 있었고, 자, 이거를 F5를 누르면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실행하면 이렇게 이 콘솔 창에 글자를 출력하는 걸로 끝나요. 이 옆에 있는 이 검은 색깔을 우리는 콘솔이라 부릅니다. 왜 이름이 콘솔이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아니면 댓글로 제가 한번 검색해서 적어두도록 하죠. 자, 컨트롤 F4를 눌러도 실행할 수 있다. 자, 돌아가서 우리 이제 노가리 하나 까기 위해서 뭐 넣는 거 해볼 거냐? 우리 이제 옛날 거 이런 거를 한번 대부 시플풀이 아니라 다른 거 검색했네. 자, 터보 시플풀이란 걸 할 거예요. 이거 굳이 설치할 필요는 없어. 이거 설치하고 한번 구경해보고 싶은 사람은 매뉴얼이 좀 옛날 거라서 찾으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들어가서 이거 어디 보자. 엉망이네요. 터보 시플풀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돼요. 자, 저 설치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자, 넘어가서 이제 터보 시플풀 실행해 줍시다. 우리 이미 제가 해둔 게 있기 때문에. 잠시만요. 일부 바이너리 파일들이 어디 있지? 프로젝트 1 헬로 월드 3. 나 이걸로 넣어놨나? 편집. 퍼블시 3에 프로젝트 있네요. 자, 아그네스가 돌아가죠? 자, 오픈. 이렇게 프로젝트에 .cpp가 아닌, 자, 원 헬로 월드 열어줍시다. 자, 열어서 실행하시고, 밑에 있는 소스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얼트 F4였나? 자, 이 시절에는 인티저가 2바이트였다. 이거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시절에는 이 포인터, 즉 주소가 2바이트였다. 즉 16비트 시절에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죠. 이런 옛날 기능 같은 경우 그냥 디버깅 같은 것도 보여주고 싶은 게 많지만, 워치 같은 걸로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차피 비주얼 스튜디오 볼 거기 때문에 이 워치란 기능이 나중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아니면 옆에 있는 콜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옛날부터 있었다라는 것만 아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